이란은 내전 중인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몇 시간 전만 해도 이란 대통령이 공개적으로 항복했기 때문입니다. 이후 이란 군대가 두바이를 공격하기 시작했습니다. 대통령이 아랍 이웃들에게 공격한 것에 대해 사과한 직후 군대는 공격이 더욱 거세질 것이라고 발표했습니다. 이 모든 일이 벌어지는 동안 이제 이란 국민들이 혁명수비대에 등을 돌린 것처럼 보입니다. 이란인들은 미군의 공격을 피하기 위해 군인들이 설치하고 있는 비밀 혁명수비대 기지의 좌표를 공개적으로 공유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란인들은 그것을 미군이 볼 수 있도록 그냥 공개하고 있습니다. 이 내전은 정권 내부에서 일어나고 있으며 정권은 자기 군대에 대한 통제력을 잃고 있습니다. 이 모든 것은 트럼프 대통령의 이 발언에서 시작됐습니다. 이란과의 어떤 협상도 무조건 항복 외에는 없을 것입니다. 이후 훌륭하고 인정받는 지도자들이 이란을 파멸 직전에서 구하기 위해 계속 노력할 것입니다. 이란은 위대한 미래가 있을 것입니다. 이란을 다시 위대하게 만드세요. 이런 발언은 공식적으로 미국 목표가 아니더라도 정권 교체를 암시하는 듯합니다. 하지만 여기서 중요한 점은 그게 아닙니다. 중요한 점은 그 발언이 나온 지 몇 시간 만에 이란 대통령이 직접 성명을 발표했고 그가 항복하는 것처럼 보였다는 것입니다. 직접 들어보시죠. 저는 이란이 공격한 이웃 국가들에게 제 개인적으로 사과드려야 합니다. 일어난 일은 우리 지휘관들과 우리 지도자가 야만적인 침략으로 목숨을 잃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 군은 우리 영토의 보전을 지키기 위해 목숨을 바치는 영웅들입니다. 지휘관들이 없었기 때문에 그들은 임의로 사격했고 필요한 모든 일을 했습니다. 명령이 내려지지 않았을 때 사격을 가했고 전체 작전이 완료되었습니다. 그들은 자랑스럽고 강인하게 우리 조국을 방어했습니다. 어제 임시지도위원회에서 우리가 내린 결정은 정원에 전달되었습니다. 지금부터 그들은 이웃 나라를 공격하거나 미사일을 발사해서는 안 됩니다. 그 나라들이 공격하지 않는 한이죠. 저는 이 문제를 외교적으로 해결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대통령은 아랍 국가에 사과하고 이웃 국가 공격이 없을 것이라 약속했습니다. 그는 또한 우리가 이 채널에서 오랫동안 이야기해왔던 어떤 사실을 확인해 주었습니다. 일부 이란 부대들이 독단적으로 움직이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들은 기본적으로 공격해서는 안 되는 나라들을 공격하고 있습니다. 정치적인 결정 없이 그 나라들을 공격하고 있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 우리는 이란이 아제르바이잔을 공격하는 것을 목격했지만 이란 지도부는 이를 부인했습니다. 아제르바이잔이 스스로를 공격했거나 아니면 그들은 이스라엘을 탓하기로 결정했고 그 다음에는 그것이 사고였다고 말했습니다. 그들은 아마도 정치 지도부가 공격을 승인하지 않아 변명을 찾으려 허둥댔을 것입니다. 이란이 터키를 공격했을 때도 같은 상황을 봤고 이란이 키프로스를 공격했을 때도 헤즈볼라를 탓하기 시작하면서 똑같은 모습을 봤습니다. 그리고 이란 대통령이 누가 이런 일을 하는지 어느 정도 확인해 줬습니다. 스스로 목표를 정하라고 지시받은 일탈한 지휘관들입니다. 그들은 상위 지휘관들의 승인을 받을 필요가 없었습니다. 하지만 이와 더불어 대통령은 공격을 중단하기로 한 결정이 하메네이가 사망한 이후 나라를 운영하고 있는 사민 임시위원회에서 나왔다는 것도 확인했습니다. 그는 이것이 자신만의 결정이 아니라 최고 지도부 모두가 동의한 것임을 암시했습니다. 이제 이건 이란이 이성을 되찾은 것처럼 들립니다. 이제 그들은 이란을 공격하지 않은 나라들은 공격하지 않을 것이라고 합니다. 하지만 실제로는 전혀 그렇지 않습니다. 이건 이란이 반성하는 게 아니라 단지 선택지가 없어졌을 뿐입니다. 이 숫자들을 한번 보세요. 첫 주 동안의 이란 미사일 발사 횟수를 보세요. 첫째 날에는 거의 350발의 미사일을 발사했습니다. 일곱째 날에는 9발만 발사했습니다. 이런 속도라면 5, 3, 2, 1 그리고 결국 0기 될 것입니다. 이란은 발사대를 사용하는 속도보다 더 빨리 잃고 있습니다. 미국과 이스라엘은 게이머들이 흔히 도어 캠핑이라고 부르는 전략을 실행하고 있습니다. 보시다시피 전투기들은 산악기지나 지하기지에서 발사대가 나오기만을 공중에서 대기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발사대들이 넓은 공간의 모습을 드러내는 순간 때로는 몇 분 만에 파괴됩니다. 이란은 발사대가 사라지기 전에 미사일 한두 발을 발사할 수 있을지 모르지만 발사대를 다시 사용할 수는 없습니다. 그리고 그 때문에 이란은 이웃 나라를 공격하는 것에 대해 부담을 느끼고 있습니다. 여러분도 현실을 알 수 있길 바랍니다. 이란은 곧 이웃 나라를 공격할 수 없는 상황이라 이를 우리는 착하게 행동할 거야 라고 포장합니다. 우리는 우리 주변의 모든 나라들에게 자비를 베풀 거야. 하지만 미국은 이란의 이런 태도 변화화를 믿지 않는 것 같습니다.
이것은 이란 대통령이 사과를 발표한 후 트럼프 대통령이 발표한 성명입니다. 한번 보시죠. 지옥 같은 고통을 받고 있는 이란이 중동 이웃들에게 사과하고 항복했으며 더 이상 그들에게 총을 쏘지 않겠다고 약속했습니다. 이 약속은 오직 미국과 이스라엘의 끊임없는 공격 때문에 이루어진 것입니다. 그들은 중동을 장악하고 지배하려고 했습니다. 이란이 수천 년 만에 주변 중동 국가들에게 패배한 것은 이번이 처음입니다. 그들이 고맙습니다. 트럼프 대통령님이라 하자 저는 천만에요라고 답했습니다. 이제 이란은 중동의 깡패가 아닙니다. 이제 그들은 중동의 패배자가 되었고 항복하거나 더 가능성 있게는 완전히 붕괴할 때까지 수십 년 동안 그렇게 남을 것입니다. 오늘 이란은 매우 큰 타격을 입게 될 것입니다. 완전한 파괴와 확실한 죽음이 심각하게 고려되고 있는 지역들과 집단들은 지금 이 순간까지도 공격 대상으로 고려되지 않았던 곳들입니다. 제 생각에는 그게 미국이 이란 대통령의 가짜 이란을 받아들이는 게 아니라 오히려 상황이 더 악화될 수 있다는 경고로 들립니다. 그리고 뭔지 아세요? 이란 대통령 자신도 이란을 제대로 통제하지 못하는 것처럼 보입니다. 왜냐하면 그가 아랍 이웃들에게 사과하는 영상을 올린 직후 이란이 두바이와 바레인을 공격했기 때문입니다. 두 나라 모두의 미사일과 드론이 발사됐고 그중 한 드론이 실제로 두바이 국제공항을 타격했습니다. 한번 보시죠. 지금 바로 공항으로 가보겠습니다. 오, 세상에! 우리 떴어요! 우리는 바로 항공기로 올라갑니다. 여러분도 아시다시피 방금 보신 영상은 유튜브에서 안전하지 않습니다. 유튜브는 이런 영상을 광고주 친화적으로 보지 않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그것이 바로 미군이 중동에서 싸우고 있는 전쟁의 현실입니다. 그래서 저희가 그런 것들을 여러분과 공유하고 싶어 하는 이유이기도 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잠깐만 시간을 내서 아래에 있는 좋아요와 구독 버튼을 눌러서 저희를 조금만 응원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정말 큰 힘이 됩니다. 이제 그 정권 내부의 분열에 대해 이야기해 봅시다. 보시다시피 한쪽에서는 대통령이 사과하고 있지만 다른 한쪽에서는 대통령이 이란이 공격하지 않을 것이라고 말했던 그 나라들을 실제로 누군가가 공격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이란 내부에 두 개의 파벌이 형성되고 있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리고 이제 우리는 이 두 파벌 간의 싸움이 공개적으로 드러나는 것을 보고 있습니다. 보시다시피 이란 대통령이 사과한 직후에 이란 군 본부가 공식 성명을 발표했습니다. 그 성명에는 우리는 외국을 공격하지 않았고 오직 미국과 이스라엘의 군사 기지와 자산만을 공격한다. 이것은 계속될 것이며 멈추지 않을 것이다. 라고 적혀 있었습니다. 이것은 외교적으로 이란 대통령이 무슨 말을 하는지 모른다는 식으로 표현한 것이었습니다. 대통령이 방금 한 말과는 정면으로 모순되는 내용입니다. 하지만 보시다시피 군부 지지 인사들 중 일부는 그리 외교적이지 않았습니다. 이 메시지를 한번 보시죠. 정권의 극단적인 지지자가 보안군이 대통령에게 그런 메시지를 내도록 설득한 사람을 찾아내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그 메시지는 기본적으로 대통령이 여러 나라에 사과하고 그 사람들을 죽였다는 내용이었습니다. 대통령이 중립국을 공격한 것에 대해 사과했다는 이유만으로 그는 대통령 행정부를 죽이라고 요구하고 있습니다. 여러분의 생각을 댓글로 알려주셔도 되지만 제 생각에는 이란 내부에서 어떤 내전이 물밑에서 벌어지고 있는 것처럼 보입니다. 특히 지금은 나라를 통합할 수 있는 최고 지도자가 없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우리는 그 내전이 다음 최고 지도자 선출 과정에도 영향을 미치는 것을 보고 있습니다. 일부 세력들은 좀 더 혁명 수비대 중심적이고 기본적으로 더 강경한 인물을 선택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다른 쪽은 미국과 좀 더 우호적인 인물을 선택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물론 우호적이라는 표현이 정확하지 않을 수 있지만 기본적으로 강경파보다는 더 온건한 인물이라는 뜻입니다. 그게 더 적절한 표현인 것 같습니다. 그리고 천천히 우리는 이 내전이 사실상 공개적으로 드러나는 것을 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어떻게 됐을까요? 강경파가 이기고 있는 것 같습니다. 군부 쪽이 이기고 있습니다. 제가 이렇게 말하는 이유는 이란 대통령이 그런 성명을 발표한 지 몇 시간 만에, 즉 죄송하다고 말한 후에 그가 그 입장을 번복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그는 자신의 트위터에 이 새로운 성명을 올렸습니다. 한번 보시죠. 대통령의 새로운 메시지는 기본적으로 이란은 실제로 아랍 국가들을 공격하고 있지 않다는 내용입니다. 그들은 오직 미국 기지와 미국 시설만을 겨냥하고 있으며 이는 정당한 군사 목표라는 것입니다. 자, 여러분이 지난 몇 분 동안 제가 한 말을 주의 깊게 듣고 계셨다면 이 내용은 군이 성명에서 말한 것과 거의 똑같이 들린다는 걸 알 수 있을 겁니다. 그러니까 제 말이 무슨 뜻인지 아신다면 대통령이 마음을 바꿨거나 아니면 군이 그의 트위터 계정을 장악해서 대신 성명을 내고 있는 것처럼 보입니다. 이건 저희가 확실히 계속 주시할 부분입니다. 이란 정권 내부에서 벌어지고 있는 내부 갈등 말이죠. 하지만 한 가지는 분명합니다.
이란이 내부적으로 싸우는 동안에도 미군은 목표로 삼은 이란의 표적들을 계속해서 파괴하고 있다는 점입니다. 중앙사령부는 에픽 퓨리 작전 첫 7일 동안 이란 내에서 3,000개가 넘는 표적을 타격했다고 방금 발표했습니다. 미국의 공중 지배력은 너무나 완벽해서 이제 공중 급유기가 페르시아만 바로 위 이란 영공 한가운데에서 전투기의 급유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란은 이에 대해 정말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이 전쟁을 좀 더 명확하게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미국은 걸프전에서 75대의 항공기를 잃었고 이라크 침공에서는 45대를 잃었습니다. 그런데 이번 작전의 첫 7일 동안에는 단 3대만을 잃었습니다. 그리고 중요한 점은 잃은 3대 모두 쿠웨이트 영공에서 아군호인 사격으로 격추되었다는 것입니다. 이란 군대는 지금까지 거의 영향력이 없는 상태입니다. 물론 그렇다고 해서 이란 미사일이 중동에 있는 미국 기지들을 타격하지 않고 있다는 뜻은 아닙니다. 그리고 이란은 테러를 저지르며 이 지역 호텔과 공항을 공격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란 군대가 자국 영토와 영공을 방어하는 것에 있어서는 사실상 아무런 행동도 취하지 않고 있습니다. 실제로 여기 중앙사령부의 공식 7일 요약이 있습니다. 우리가 언급했던 것처럼 3,000개의 표적이 타격을 받았고 43척의 이란 선박이 이제 바다 밑에 가라앉아 있습니다. 미국은 B-52, B-1B, BI와 같은 3가지 종류의 폭격기와 F-15, F-18, F-22, F-35와 같은 다양한 종류의 전투기를 포함해 모든 종류의 무기를 사용했습니다. 사용 중인 드론, 급유기 등 모든 장비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맨 아래 부분도 읽어보세요. 언급하지 못한 일부 능력도 있습니다. 게다가 목표물에는 지휘소, 본부, 방공 시스템, 탄도 미사일 발사대 등이 포함됩니다. 미국의 강도는 처음 7일 동안 줄어들지 않았습니다. 사실 최근 며칠 동안 강도가 오히려 높아지고 있다고도 볼 수 있습니다. 반면에 이미 말씀드린 대로 이란의 발사는 급격히 줄어들고 있습니다. 이란 정권은 지금까지 중 가장 약한 위치에 있습니다. 그들의 능력은 심각하게 약화되고 있습니다. 해군은 사라졌고 기지들은 매일 폭격당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새로운 위치로 이동할 때마다 다시 폭격을 당합니다. 어제 저희가 다룬 내용인데 혁명수비대 RGC가 테헤란의 한 경기장을 점령했지만 그 경기장도 결국 폭격당했습니다. 정부 관리들은 너무 두려워서 이제는 직접 만나기를 꺼리고 있습니다. 이스라엘 공군의 공습과 이스라엘 정보기관의 활동 때문입니다. 게다가 앞으로 어떻게 나아갈지에 대한 모든 측면에서 눈에 띄는 내부 갈등이 벌어지고 있습니다. 최고 지도자 선출 문제부터 이란이 보복을 계속할지 여부까지 말이죠. 내부 갈등이 벌어지고 있는 다른 결정들도 우리가 모르는 것들이 분명히 있을 겁니다. 설상가상으로 이제 이란 국민들이 정권 세력, 즉 혁명수비대 등을 돌리는 증거들도 나타나고 있습니다. 무슨 말인지 보여드리겠습니다. 인터넷에 접속할 수 있는 이란인들은 이제 새로운 혁명수비대 은신처에 GPS 좌표를 공유하고 있으며 이를 미군과 이스라엘군에 전달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한두 번의 단발적인 사건이 아닙니다. 우리는 이런 일이 대규모로 일어나고 있는 것을 보고 있습니다. 이는 이란 사회의 상당 부분이 이란 혁명 수비대가 자신들 속에 숨어 있는 것을 원하지 않는다는 것을 보여줍니다. 우리는 이란 혁명 수비대 병사들이 본부나 사무실 건물에 가는 것이 두려워서 거리에서 진을 치고 있는 사진과 영상을 본 적이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이란 국민들은 이런 천막이나 그들이 만들려고 하는 은신처를 찾아내서 대중에게 알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미국 군대나 이스라엘 군대가 그것을 보기를 바라고 있습니다. 이런 일이 벌어지는 동안에도 우리는 이란 외무부가 계속해서 선전을 퍼뜨리는 모습을 보고 있습니다. 우리는 사실상 이란 외무부 직원들이 해외 TV 채널에 나가 인터뷰를 하면서 서방 대중에게 공포를 퍼뜨리는 모습을 보고 있습니다. 여기 이란 외무부 차관이 있습니다. 그는 프랑스 TV에 출연해 프랑스와 유럽 국가들에게 이 전쟁에 개입하지 말라고 사실상 경고했습니다. 한번 들어보시죠. 일부 유럽 국가들이 미국에 물류 지원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그들을 귀하의 군사 행동의 정당한 표적으로 만드나요? 우리는 이미 유럽과 다른 모든 국가들에게 이란에 대한 이 침략 전쟁에 연루되지 않도록 조심해야 한다고 알렸습니다. 그들이 돕는다면 제가 특정 국가의 이름을 말하려는 것은 아니지만 어떤 나라든 이란에 대한 침략에 가담한다면 미국과 이스라엘과 함께 이란에 대한 침략에 동참한다면 분명히 그렇게 될 것입니다. 그들 또한 이란의 보복에 대한 정당한 표적이 될 것입니다. 제 말은 만약 제가 유럽 국가라면 저는 이란이 무슨 말을 하는지가 아니라 이란이 실제로 무엇을 하고 있는지 볼 것입니다. 아제르바이잔은 이 전쟁에 관여하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공격을 받았죠. 영국도 이 전쟁에 관여하지 않았습니다. 키프로스에 있는 기지들이 공격받고 있습니다.
키프로스는 관여하지 않았습니다. 터키도 관여하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이 모든 나라들이 공격받고 있습니다. 이런 추세가 계속된다면 분명히 이란이 유럽 국가들을 공격하는 상황이 될 것이고 그 반대는 아닐 것입니다.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는 이 외무부 차관이라는 사람에 대해서도 이야기합니다. 또한 그는 다음 최고 지도자에 대해서도 이야기하고 왜 미국이 그들의 최고 지도자를 선택하는 것을 원하지 않는지에 대해서도 말합니다. 한번 들어보시죠. 트럼프 대통령은 이란의 새로운 지도부에 대해 질문을 받았고 그는 베네수엘라에서 내가 다음 지도자가 누가 될지에 대해 발언권이 있었던 것처럼 이란에서도 내가 발언권을 가질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그러니까 기본적으로 그는 체제 내에서 최근에 피살된 최고 지도자보다 더 개혁적인 인물을 찾아서 미국과 협력할 수 있는 사람을 세울 수 있다고 암시하는 겁니다. 그게 하나의 해결책이 될 수 있겠죠. 미소를 짓고 계시네요. 제 말은 이란의 내정 문제는 이란인들의 몫이라는 겁니다. 이란인들은 충분히 성숙해서 자신들의 대표를 누구로 뽑을지 그들이 국회의원이든 대통령이든 스스로 잘 알고 선택할 수 있습니다. 또는 우리가 다음 최고 지도자를 찾는 일에 있어서도 말입니다. 우리는 외국인들이 우리에게 무엇을 해야 하고 무엇을 하지 말아야 하는지 말해줄 필요가 없습니다. 이것은 이란인들의 것입니다. 그리고 결국에는 새로운 지도자가 관련 위원회에 의해 선출되는 것을 보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오늘처럼 모든 것이 질서 있게 돌아가고 있는데 왜 우리는 끊임없이 폭격을 당하고 있는 걸까요? 제 말은 새로운 지도자가 임명되고 모든 것이 정상적인 방향으로 나아갈 것이라는 뜻입니다. 마지막으로 그는 이란이 쿠르디스탄, 즉 이란 서부에서 이란인들을 공격하는 이유와 그 행동에 대해 이야기합니다. 이제 여러분도 CIA가 쿠르드 세력과 협력해서 서부 전선에서 반란을 일으키고 사실상 이란군에 대한 지상작전을 개시하려 한다는 CIA 보고서를 들어보셨을 겁니다. 그래서 이란이 이런 쿠르드 세력들을 선제적으로 공격해온 겁니다. 외무장관이 뭐라고 말하는지 들어보시죠. 여러분이 하고 있는 것도 공격입니다. 걸프 국가들에 도달하기 위해서이기도 하지만 이란이 이라크 쿠르드 지역 내의 이란계 쿠르드 단체들도 공격하고 있다는 보도도 있습니다. 왜 이런 행동을 하시는 겁니까? CIA와 모사드가 그들을 활성화하고 무장시킬 수 있다는 보도 때문입니까? 이라크 내에서 공격을 하고 계신가요? CIA에 관한 여러 가지 소문이 있습니다. 여러 곳에서 반혁명 세력과 협력하고 있다는 소문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어떤 위험도 감수하지 않습니다. 침투하려는 자들, 국경을 넘으려는 자들, 우리의 주권과 영토 보전을 침해하려는 자들이 어디에 있든 우리는 반드시 대응합니다. 이것은 모든 나라가 하는 일입니다. 하지만 그 결과로 당신들은 이라크 내부를 공격하고 있습니다. 필요하다면, 우리의 주권을 지키기 위해 필요하다면 우리는 반드시 그렇게 합니다.